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홍근입니다. 네, 신수용입니다. 네, 신수용의 뉴스레이더 시작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네, 오늘이 7월입니다. 예, 청포도가 익어가는 계절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6월에 이어서 지금 이렇게 밭에 가면 주로 뭐가 많이 납니까? 요즘에 옥수수 있고요. 옥수수. 토마토도 있고, 네. 네, 오이도 있고, 참외도 있고, 네, 아주 풍성하죠. 네. 텃밭을 갖고 계시나요? 저는 예. 꿈인데 예, 아직 시골이어서 네. 가지는 못합니다. 네. 예, 우리 나이 때의 로망이 네. 예, 펜션 짓고 펜션 텃밭 짓고, 가꾸고 가꾸고, 예, 책 읽고, 예, 예. 네, 친구들하고 삼겹살 먹고, 뭐 예, 이런.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 오늘 좀 민감한 얘기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그 리스크 리스크. 해법은 없나, 이런 제목입니다. 네. 예, 갑자기 이런 리스크가 생겼어요. 예, 리스크가 생겼어요. 네, 예, 안타깝습니다. 예, 그래서 뭐 답은 있죠. 네, 답은 있는데 모두가 다 적극적이어야 되고 네. 이 뭔가 정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먼저 이 몇 가지 건에 대해서 미리 먼저 좀 알려드리고 네.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회고록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그런 얘기 좀 나누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박홍근이라고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 있죠. 예, 거기서 또 나온 얘기, 네. 그다음에 또 진수희 장관 전 장관 진수희 거기서 장관. 나온 얘기,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이런 상황에서 야당의 의도는 무엇일까, 뭐 이런 거 한번 좀 알아보고, 네. 그러면 또 국민의힘의 그 당권 견쟁이 지금 치열하죠. 계속 치열하게 하고 있잖아요. 예, 막 한동훈이가 추락한다는 말도 있고, 뭐 나경원, 원희룡은 또 용산에서 시킨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판에, 그래도 우리는 한동훈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바람은 아니고 지금 뭐 돼 나가는 게 그런 상황은.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리스크 중에 어떻게 탄핵 말이 요거 이제 어떻게 해결하나 하는 것까지 말씀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게 사실 굉장히 민감한 얘기인데, 그렇죠. 뭐 한 하루 이틀 계속 기사 작성 올렸던 거죠, 이거? 네, 그렇습니다. 예, 어찌 그렇게 예민하게 또 받아들였나요? 정치부 기자를 하다 보니까요. 네, 대통령 성공이 우리 대한민국 성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통령제 하에서는 네, 또 내각제는 내각이 성공이 또 우리 한국의 성공인 것처럼.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의회 총선이 끝나고 나서 네. 후유증이 더 크단 말이에요. 네, 그 중에서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가 완전 해소가 안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제 김진표 전 의장께서 이 양반이죠.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 왔나 네. 하는 그런 회고록을 내면서 문제가 커졌고, 네, 그 와중에 또 지난 20일 지난주죠. 지난주부터 시작했던 것이 지지난주군요. 네. 20일부터 국회 홈페이지에 네. 국민 청원란이 있어요. 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를 발의하라는 네. 요구의 국민 청원이 나왔는데, 탄핵 소추 발의 요구권? 네, 발의를 해라라고 하는 거죠. 요구하는 건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탄핵 아니고. 그럼 민주당 의원이 한 게 아니고 국민이 한 겁니까? 국민이 한 사람이 한 건가요? 거기에서는 하여튼 국민이 됐든 어떤 당원이 됐든 간에 확인치 않지만 제가 확인한 것은 권모 씨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모 씨까지 아는 것도 많이 알았네. 네, 그런데 예. 중요한 것은 73만 명을 아까 오전 제가 9시 넘어서까지 확인하니까 73만 명대가 왔더라고요. 탄핵에 대해서 네네. 동의한다 그런 뜻인가요? 동의한다는 뜻인데. 아니 이거 5만만 넘어도 이게 이제 채택이 되는 건데. 그렇죠. 법사위로 넘어가죠. 그런 문제. 정청래가 또 힘 좀 쓰겠네. 근데 네. 법사위원장이 지금 정청래인가요? 그렇습니다. 법사위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법사위에 넘어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심의해서 본회의로 넘기겠는데 네. 탄핵안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탄핵안은 네. 국민의 뜻대로 가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네. 자칫 우리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을 탄핵시킨다? 네. 이건 굉장한 위험성 리스크를 갖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예. 만약에 예. 자칫해서 어떤 진상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네. 그런 탄핵안이 올라가고 했을 때는 역풍의 우려가 높습니다. 네. 과거에 있었어요.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좀 신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러면 이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 왔는가라고 이제 김진표 회고록에서 이 내용이 나왔는데 네. 김진표 전 국회의장하고는 친분이 많잖아요. 네네, 그럼 가깝죠. 책이 와야 되는데 왔습니까? 아직 책이 안 왔어요. 이 방송을 보시면 우리 김진표 전 국회의장님 그래서 책 좀 빨리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시든지 아니면 제가 예. 사겠습니다. 왜냐면 아니 이제 또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책도 좀 보내주시고 해야지. 이분이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도 네. 이분이 관료였거든요. 네. 굉장히 똑똑하고 지략이 있으신 분인데 네. 후덕해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굉장히 신임을 했던 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인연으로 저하고 관계도 많이 깊었는데 네. 책을 내셨어요. 최근에. 그러니까요. 예. 끝나시고. 자, 근데 이 내용이 참 좀 예민한 건데 네. 이태원 참사건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네. 벌써 맞습니다. 이게 우리 그때만 해도 저도 그때 방송할 때 이게 어떤 특정 세력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정말 느낌이 들 정도로 가슴 아픈 사건인데. KBS, MBC, 뭐 YTN, 뭐 하여간 특히 또 JTBC 네. 이런 데서 예민하게 뭐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유도를 했다 어땠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 내용입니다. 예, 바로. 근데 그런 것을 이제 김진표 회고록에 내용이 나왔다. 네. 예, 요거에 대해서 좀 깊이 좀 네.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선에서 0.7%로 아주 가까스로 이겼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한때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에게 아주 상당히 많이 반발도 했어요. 네. 네가 2% 3%만 얻지 않았어도 우리가 2% 이상으로 우리가 이겼는데 네. 네가 우리 진보 세력의 표를 뺏어가는 바람에 0.7%로 졌다. 그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다가 네. 2022년 윤석열 대통령 취임 5달 만인 10월 29일 네. 정말 어이없이 우리 꽃다운 나이들의 MZ세대들 159명이 네. 정말 참사를 당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거를 둘러싸고 야당에서는 심하게 반윤, 네. 대여 공세를 폈죠. 네. 윤석열 정권이 잘못한 거다. 또 용산 그렇죠. 구청에서 잘못한 거다. 경찰이 네. 잘못한 거다. 뭐 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것조차도 여야 간의 정쟁이 됐다가 네. 그 한때 또 이태원 참사 특검까지 갔어요. 그렇죠. 그 부모님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있던 찰나에 이번에 총선에도 뭐 이태원 참사 문제가 네. 야당에서 들고 나왔던 건데 김진표 전 의장님께서 네. 이 책에서 그날 사건 이후에 한 달여 만에 12월 5일이었는데 연말이죠. 네. 강남에서 강남 호텔에서 국가 조찬기도회라는 걸 합니다. 네. 네. 조찬기도회장에서 만나서 한 30분 만나자 해서 독대를 했어요. 네. 독대를 두 분이 만나셨죠. 여기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사의를 표명하도록 해라. 사의 표명을 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잘라라까지는 아직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여의도 연구원에서 올린 겁니까? 아니면 전입니다. 그 후. 그 전. 그 전에 그날 독대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께서 저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저도 그 부분 그 뜻을 무슨 뜻이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이런 참사를 놓고 자꾸 공방을 하는 걸로 봐가지고는 네. 뭔가 그 음모된 집단들이 있는 것 같다. 네.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네. 그것이 이번에 김진표 회고록에서 나오죠. 네, 그러니까요. 예. 그게 이제 네. 무리를 빚은 겁니다. 대통령께서 특정 집단, 특정 정치 세력이 음모를 해서 159명을 죽였다라고 얘기하는 이건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얘기입니다.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받아들이고 있더라라는 얘기로
이제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공식적인 지금 발언은 나온 건 나왔습니다. 아니고 나왔습니다. 공식적으로 후에 바로 대통령 발언이 아니겠지. 대통령실이겠지. 대통령실에서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뭐 당연히 뭐 외국이다. 네네네 그렇죠. 그리고 아주 개탄스럽다. 개탄스럽다 그랬겠죠. 해서 그런데 대통령 입장은 뭐냐 이거죠. 대통령께서는 아직 뭐 언급을 안 하셨죠. 뭐 어이가 없는 일이라고 해서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사실이라서 뭐 정제를 해서 말씀하시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대통령께서는 언급이 없지만 대통령실에서는 언론 공지를 통해서 네. 곧바로 그날 입장 표명을 했어요. 참 유감스럽다. 두 분의 나라의 지도자 두 분이 만나서 하신 얘기가 이렇게 왜곡돼서 밖으로 나온다는 게 참 유감스럽다는 얘기와 함께 네. 참 조금 독하게 개탄스럽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으로 봐서는 지금 첩첩산중 그런 셈이겠죠. 그런 표현이 좀 맞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대통령에 대해서 그래도 아주 존경하고 수고가 많다는 얘기도 하고 뭐 그렇죠. 그런 얘기가 좀 있잖아요. 존경한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네네. 이게 어제죠. 어제였습니다. 어제 네. 김진표 의장이 이 문제가 좀 확산되고 왜곡돼서 자꾸 부풀려 나가니까 입장을 냈습니다. 저는 의대 정원을 증원하거나 또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대통령이 애쓰는 걸 높이 평가합니다. 네. 그런데 이 문제는 제가 이렇게 확산돼서 문제를 야기하려는 것이 아니었고 혹시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어떤 분들이 이런 소수의 몇 분들이 잘못 말씀을 드려서 대통령께서 잘못 판단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하고 유감 표명도 했어요. 그런 문제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지금 그 대한민국이 그 의사 중원하는 거, 거기에 대한 얘기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대로 저출생 문제, 야 제가 오늘 새벽에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전국적으로 뭘 좀 확인하기 위해서 쭉 봤더니 그 혁신 도시마다 상가 공실이 왜 이렇게 커요? 그렇습니다. 심각합니다. 그리고 좀 그 공영 쪽으로 지어놓은 그런 건물들도 다 비어 있더라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대표님하고 저 대평동 보람동 지역도 직접 한번 돌아보면서 방송도 했지 않습니까? 심각했잖아요 거기도. 아주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상황인데도 대한민국이 건재한 거 보면은 잘 되는 곳이 많이 있다는 얘기네요. 이거 조금 더 얘기할까요? 뭐냐면 그 뒤에 대통령실에서 입장 표명이 나온 뒤에 박홍근 또 전에 원내대표. 제가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는 네. 그 원내대표 되기 전에 제가 한번 미팅이 있었어요. 근데 이름이 같은 홍근이니까 내가 뭐 나보다 한참 알으니까 재미난 얘기도 이렇게 나누고 했는데 그렇죠. 그때는 좀 뭐가 그냥 돌출하는 그게 좀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원내대표 되고 나니까 그게 더 도드라지더라고. 그렇죠. 이게 김진표 의장이 이 회고록에서 내놓은 뒤에 야당의 공세가 강해졌고 그다음에 유가족들 또 아주 정치적으로 공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픈 마음은 압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박홍근 전 원내대표가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였는데 독대한 뒤에 김진표 의장을 만났더니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 박홍근 그 원내대표 얘기로는 여기입니다. 그날 호텔에서 한 30여 분 만난 뒤에 대통령께서 이런 위험한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 한쪽으로 이렇게 쏠려 있는 편향된 얘기를 하시더라 하는 얘기를 했고요. 또 이준석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대표는 전 대표군요. 전 대표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대통령한테 미래를 맡긴다는 건 정말 불행한 일이다라는 얘기까지 심지어 했고 황운하 의원은 어제 조국 혁신당 3년은 길다라고 했었던 황운하 원내대표는 지금 탄핵 발의가 돼 있는 것이 민심이 대폭발해서 100만, 1000만 명까지 갈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사건을 공격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 쟁점화됐어요. 박홍근이니 이준석이니 그 황운하니 참 국민들이 듣기 싫어하는 그런 인물들인데 호불호가 있으시죠? 호불호가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예. 거기까지 근데 여기 갔고요. 진수희 장관이 또 어떤 내용이 또 있었잖아요. 진수희 장관은 예. 우리가 잘 아신 대로 한나라당 골수 한나라당이죠. 그렇죠. 국민의힘이고 예. 그랬었는데 MB 이명박 대통령 때 복지부 장관을 하신 아. 대전여고 출신이에요. 아, 그래요? 대전여고 출신이었고 대전 사람입니다. 네. 그분하고 예. 최연의 저 토지공사 철도공사 사장. 철도공사 사장 예, 이분이 예. 동기들이신데 대전여고. 예. 근데 이분이 CBS 박재홍 라디오에 진수희 장관이 나와서 예. 그때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킵니다. 김진표 의장 얘기를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우리도 당시에 여의도 연구원에서 대전 출신이고 논산이 고향이지만 네. 양천에서 삼선의원을 한 김용태 전 의원이 여의도 네. 연구원장을 했었는데 아, 그 젊은 의원. 예. 이 여의도 연구원에서 당시 이상민 의장을 경질해라라는 얘기 보고서를 올렸더니 당에다 올려한 겁니다. 당에다가. 아, 여의도 연구원에서 올렸다고? 네네, 아, 당에. 예. 그랬더니 국민의힘에 올린 것이 대통령이 보시고 네. 어떤 XX가 이거 올렸어. 하고 나서 머지않아 경로했던 얘기네. 그렇게 해서 야. 여의도 연구원장을 잘렸다라고 했는데 어제 그러면 윤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하고는 또 뭔가 그렇죠. 충암고 선후배지간이죠. 야구 그래서 좀 아끼는 마음이 또 있네요. 있긴 한데 그런데 어제 이제 뜻밖의 김용태 그 원장이 해명을 했습니다. 전 그것 때문에 잘린 게 아닙니다. 네. 아, 저는 그때 잘린 건 아닌데. 새 지도부가 들어와서 김기현 새 지도부가 들어와서 이제 그 인사에서 물러난 것이지 그때 한 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그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수희 의원 거를 반박을 해요. 또 기간이 비슷하니까. 근데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진수희 의원이 이럴 수가 있느냐. 사실도 정확하게 캐치도 안 하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하는 공방도 내부에서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뭐 여기에 뭐 얘기가 참 많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야당의 의도를 한번 좀 물어볼까요?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야당은 이걸 보면서 네.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김진표 회고록 네. 또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유가족들의 입장 네. 또 탄핵소추 발의한 거 이런 내용들이 다 어떻게 야당의 입장과 똑같아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입장이 뭐냐. 네. 빨리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거나 물러나게 해서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서게 해야겠다. 아. 그래서 조국혁신당에서는 3년은 너무 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야.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탄핵을 발의해서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 또는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시키는 조기 개헌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인데 강력하네요. 상당히 거기에는 함정이 많아요. 네. 왜 그러냐. 무슨 얘기냐면 이게 탄핵이라는 것이요. 네. 지난번에 2004년도 3월 12일 날 제가 국회에 있었습니다. 청와대 출입할 때. 예. 그때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합니다. 한나라당에서. 그때 당 대표가 조순영 씨가 있었고 뭐 자민련도 있었고 한나라당도 있었는데 그게 5월에 가서 헌재에 가서 기각이 돼요. 기각되는데 네. 기각되는 바람에 그 4월 달에 먼저 치른 선거에서 탄핵 때문에 네. 아주 한나라당이 고전을 합니다. 열린우리당이 아주 대승을 거두어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잘못하면 국민들의 역풍을 부를 수가 있어요. 아, 역풍 때문에. 네. 무슨 얘기냐면 네. 설사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물러나게 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만지작거리고는 있어요. 정말 이거 탄핵 발의가 돼가지고 이걸 가지고 본회의까지 정청래 통해서 본회의 가서 이 안을 받아들여서 탄핵으로 갈 거냐 말 거냐 이런 걸 고민을 할 것이고 조국혁신당은 가자고 할 겁니다. 그렇게 됐는데 그게 역풍을 맞았을 때는 국민의힘이 아주 저항이 심하겠죠. 안 되겠다고 하면서 국민의힘이 힘을 얻을 수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힘이 얻을 수도 있는 그런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정쟁이 돼서 대통령한테 이 지금 많은 꼬투리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빨리 해소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이제 있어요. 그거의 답은 이따가 이제 나올 거고, 네, 네. 저는 이제 어떤 또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물론 0.7%지만 국민의 여망대로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왜 윤석열 대통령 선택했느냐 했을 때 그때 당시에 그렇죠. 법대로 법대로 잘하라는 의무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렇죠. 검사 출신이니까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잘 물을 거다. 그걸 강력히 요구한 대로 우리는 다 하고 있는 걸로 보는데 사실은 거대 야당 때문에 많이 이제 부닥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상황까지 지금 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 모든 상황을 볼 때 우리 이제 방송은 이제 편협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현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이 이제 그런 위해를 많이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리스크에 대한 해법은 있다 이거죠. 있죠. 뭐 뒤에 또 그렇죠. 답은 나오겠지만은 정확히 밝히면 되는 거예요. 우리 KT 한국방송이 뭘 잘하는 거냐면 정직한 방송이라는 거. 네네. 예. 그래서 예, 예. 해법을 내놓으려면 예, 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네. 머리를 맞대서 어떻게 네. 하면 국민을 설득할 것인가를 가야 되는데 네. 해법을 내놓기 전에 지금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참패를 한 다음에 뭔가 새롭게 보수를 이렇게 세워보자 하는 그런 당권 경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예. 달 7월 23일 날 당대표를 뽑는 자리인데 예, 예. 이게 또 비슷한 시기에 지금 뽑아요. 네네. 예, 예.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 또 껴 있어요. 네. 왜 그러냐? 예. 친윤이니 반윤이니 뭐 창윤이니 뭐 업윤이니 뭐 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예, 예.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은 이 당권은 전부 다 첫 손가락이니 새끼 손가락이니 다 똑같은 전부 한 몸입니다. 몸체인데 네, 네. 대통령실에서 특정 손가락만 이뻐하겠습니까? 그건 아닐 겁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치열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경원, 원희룡, 그다음에 윤상현 의원이 예. 반 한동훈 현상을 지금 빚고 있어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이 윤상현 의원이 한동훈이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할 것이다. 아, 이제 이렇게 그런 얘기가 말들이 나왔어요. 나오는 거지. 나오죠. 그러면 예. 저는 이런 문제 가지고 싸우진 않아야 된다고 보는데 만약에 정말로 보수를 사랑하거나 하는 분들이라면 이거보다는 어떻게 하면 새로운 인물들이 나와서 새롭게 당을 꾸려 나갈 것인가 이 경쟁이 돼야 되는데 이 문제가 되니까 그럼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을 하면 어디하고 어디에 기댄다는 얘기입니까?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하고 손을 잡고 정권을 이끌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조국 혁신당이 이끌어간다는 이게 말이 안 되는 말도 안 거죠. 되는 얘기죠. 예. 이래서 해법이 되겠냐는 얘기예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분발도 하시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더 많이 애를 쓰셔야 된다고 보지만 예. 이 문제만큼은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고 저도 글 속에도 있습니다만은 첩첩삼중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잘 해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그 어떻게 하냐? 네. 분명하게 정리를 해서 김진표 의장이나 또 박홍근 의원이나 진수희 전 장관이 말씀하셨던 내용들은 네. 제 의견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저는 당시 그런 뜻이 아니었고 이런 참사가 있어서 책임자를 반드시 경질해야겠다는 뜻은 똑같다. 네. 단 이 진실 규명을 해야 되는데 한쪽 집단에서 자꾸 우리 공격하는 쪽으로 몰고 간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했으니 그렇죠. 그를 몰고 갔으니 이거는 음모니까 이런 부분을 얘기한 건데 아마 들으셨던 분들이 조금 이게 잘못 들으신 것 같다라고 해명을 하든지 네. 아니면 나 그때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 상황은 그렇게 봤다. 맞다. 특정 세력이 나는 음모했다. 명쾌하게 얘기를 얘기하라 해주면 이거죠. 그러면 국민 앞에. 풀린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생각을 그렇게 해야 풀린다고. 신승의 뉴스 레이더에서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 그 얘기도 하고 또 이재명 대표가 필요하면 이재명 대표 또 조국 혁신당 대표 예. 뭐 또 개혁신당 대표 새로운 미래 대표 이분들하고 같이도 한번 대통령 식사 한번 하십시오. 네. 해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풀고 나갑시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는 누가 뭐라 그래도 제가 대통령인 저로서 네. 거듭 사과합니다. 하는 문제를 짚어가면 네. 우리 착한 국민들은 아 그렇구나 합니다. 그런데 이걸 덮고 가면 이게 덮고 가면은 아 사실인가 보다 해서 네.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많이 더 커지죠. 확산되죠. 알겠습니다. 아, 여기 뭐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네. 다음 시간에 해야 될 내용이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MBC 사장 놓고 MBC와 민주당과 방통위원회 지금 얘기가 많이 돌아가고 있죠. 이게 왜 싸우나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요 내용은 이미 지금 이세종 경제에 올라가 있는 내용입니다. 네. 요걸 좀 심층적으로 한번 네, 분석 네. 좀 하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취재를 더 하겠습니다. 왜냐면, 상황이 더 진전될 거니까. 왜냐하면 MBC는 뭔가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지금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이사장이나 그 위원 몇 분의 그 임기가 이제 8월 중에 끝나거든요. 네. 근데 MBC 사장은 또 연말까지 가게 돼 있어요 보니까. 네, 그렇죠. 연말에 바뀌시는 거죠? 바뀌는 거죠? 네. 그런데 뭐 또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현재 MBC 사장의 그 범법 행위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이제 어떻게 될란가 알 수는 없는데. 대표님 저는 그거 얘기죠. 예. 대표님께서는 MBC에 거의 간부를 하셨고 저는 지금 제가 알기로 MBC 출신이니까요. 네, MBC 말씀드리는 하셨고 겁니다. 자기 사장 후보로도 네 분 중에 한 분으로 지금 아마 추천이 되는 걸로 알고 언론에서 있습니다. 검증하고 있고 이미 올라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아주 날카롭게 네. 한번 지적을 한번 다음 취재 시간에 한번 하겠습니다.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돌아와서 네. 자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의 리스크 그 해법은 없느냐 있다 없는 게 아니고 있다. 그 결론은 그겁니다. 그래서 뭐 중간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지만 그렇습니다. 아주 우리 신승희 뉴스레에 대해서 아주 고생하면서도 기사를 잘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과찬입니다. 박수를 보낼 걸로 봅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잘 될 거 아닙니까? 네. 모든 것은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자 정신은 욕 먹어도 해라. 우리 신정 대표가 욕을 많이 먹고 있나요 혹시? 욕 먹죠. 왜 욕을 먹냐면 개인적인 일보다는 왜 자기 편을 안 들어주느냐라는 것 때문에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또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아쉽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시고 저는 사실은 사실 보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90년대, 2000년대 기자들과 달리 7, 80년대 기자들은 투사 정신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안을 보고 불끈불끈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기자들은 셀러리맨들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욕 안 먹으려고 그러는데 우리의 언론은 욕 먹어라라는 것이 그럼요. 욕 먹어야죠. 그래야 이게 바른 보도가 10명 나가는 중에 거죠. 한 명 빼고는 다 욕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치인들은 10명 중에 5명이 욕합니다. 상대당에서. 네. 그래서 기자들이 중요하죠. 네. 용기를 갖고 있어야 되고요. 다음 MB 사장 선임권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그럼요. 오늘 윤석열 리스크 해법은 없나 신수영 뉴스레에 대해서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